자, 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지금 이제 3회차인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결정하는 남자, 대결남입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사연을 올려주시면은 그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대신 제 뇌피셜로 그냥 마음대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사연은 이겁니다. 수도권으로 직장과 부동산 자산을 다 옮길까? 아니면 그냥 지방에 남을까? 이 사연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트레이닝 캠프 네이버 카페에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대결남에게 질문하기 있죠. 여기 코너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해서 도동도동도도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충청권 광역시에 거주 5년 하고 있고 2년 전쯤에 분양도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 자산도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결혼도 준비하고 있고요. 직장은 대기업이고 뭐 대출도 잘 나오고 그냥 뭐 이변이 없거나 사고 치지 않으면 정년까지 보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괜찮은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 젊은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이제 수도권 아니고서는 이제 끝이다 라는 걱정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본인은 지금 다 충청도에 뭐 자산도 있고 직장도 있으니까 야, 나 이거 수도권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용인으로 한번 출장을 갔는데 야, 용인에서 또 돌아오려니까 생각보다 멀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예 직장을 수도권으로 옮길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다닐까? 저는 다닌다면은 그냥 대기업 다니는 거고, 바꾼다면은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가게 되면은 연봉은 한 30% 이상 감소할 걸로 추측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대세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래 수도권에 살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직장 때문에 그냥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가서 공기업을 어떻게 한번 다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연봉은 마이너스 30%. 고민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으면 뭐냐? 대기업 정년까지 쭉 다닐 수 있고 괜찮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려니까 또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여러 댓글들이 달렸어요. 솔직히 사는 거는 지방이 훨씬 쾌적하고 좋죠. 서울, 경기에 살아보세요. 지옥철 탑니다. 힘듭니다. 라는 분도 있었고, 지방과 수도권은 워라밸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지방에 살면서 바이와 리브를 구분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제발 좀 올라오지 말고 거기 살아. 안 그래도 붐벼 죽겠다. 본인만 생각하는 분인 것 같아.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없이 뭐가 돈 버는데 유리한지만 따지고 있군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생각보다 박빙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4대 6 정도로 지방에 남아있어라 라는 거죠. 이 지방, 서울 사람들은 지방을 어떻게 생각하죠? 서울만 서울이고, 이 강원도는 감자라고 생각하고, 제주도는 귤로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방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짤도 돌아다니는데, 생각보다 6대 4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러면 아까도 봤듯이 댓글도 오라. 뭐 서울로 오세요. 수도권으로 오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왜 가냐? 그냥 지방에 살지. 라고 하면서 서로 비등비등하게 이게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연자한테는 사실 다들 관심이 없어. 관심 없어요, 지금. 뭐냐면 그냥 댓글이 그냥 다 자기 결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냥 내가 지방 살다가 수도권 왔잖아요? 그럼 수도권을 추천하고 있고, 내가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도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다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사연자의 고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5대5가 나오는 거야. 자, 이 사연의 핵심을 보자 이거죠. 핵심. 왜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 요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저의 뇌피셜로 그냥 제 마음대로 상상해서 추측해서 말하는 거니까 사연자분의 상황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자, 우선 충청도 광역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충청도에는 광역시가 하나밖에 없어. 충청도는 뭐 대전 말고는 없죠. 세종시가 있긴 하지만 세종시를 광역시라고 하진 않으니까 뭐 세종 아니면 뭐 대전 뭐 이걸 말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차피 대전이겠죠. 그냥 세종이나 대전이나 어차피 큰 틀에서 생활권을 같으니까. 그리고 비교적 빠른 나이에 청약이 됐다는 이 단서가 있죠. 그리고 23년에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 플러스 2년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여자친구가 생겼거나 결혼할 만하다 정도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을까? 생각해보면 나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비교적 빠른 나이에 청약이 됐다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자, 그리고 거주한 지 5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전이라고 치면 대전에 산 지 지금 5년 됐다는 거는 그전에는 대전에 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많아야 30세 초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재테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재테크랑은 상관이 없다.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나 돌아가고 싶다. 나 이거 조금, 이거 좀 고민이다. 여기서 산지 5년 됐는데, 돌아가고 싶어. 나 돌아갈까? 라는 생각인 거죠. 돌아가고 싶다. 자, 제가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대덕의 연구단지에 있다고 좀 해볼게요. 대덕 연구단지. 그래서 그냥 한 28살쯤에 그냥 입사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서울 출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서울 출신. 그런데 5년째 지금 대전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이제 발령받는 건설사에 취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 생활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비슷한 경험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살지 않았을까. 영식아, 야 오랜만이다. 야 너 서울 언제 오냐? 야 술 한잔 한번 해야지. 야 요번에 우리 친구들 해가지고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또 언제 와? 야 우리 목요일날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같이 술 한잔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식이한테. 그러면 뭐라고 그래? 영식이가 처음에는 그래 뭐 나 갈게 하고 가. 근데 이게 힘들어.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KTX도 한두 번이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일에도 한번 갔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가서 먹고 또 술 취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KTX도 타고 뭐 어떨 때는 뭐 고속버스도 타고 내려오고 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슬슬 주말에 보자 이렇게 돼요. 주말에 봅시다. 그러면 친구들도 주말에 보면 좋은데 얘네들도 뭐 여자친구 생기고 하니까 야 평일에 봐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 영식이가 소외를 당해. 얘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 빼고 만나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조금 속상한 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 거야. 너 영식아 어떻게 소개팅 한번 할래? 왜? 야 너 괜찮은 사람 하나 있어. 그래? 어떻게 뭐 대전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죠. 근데 아니 서울 사람인데 왜 대전 사람으로 해줘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거는 아닌데 아니 내가 좀 여기 대전에 있으니까 혹시 뭐 대전 사람 있으면 좀 소개해줘. 왜냐면 처음엔 서울 사람도 만나보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그냥 제 추측입니다. 원래도 약간은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재테크까지 이제 해서 돈도 좀 벌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가긴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런 고민이 든 게 아닐까.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 사람인지 수도권 사람인지 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서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뭔가 큰 그 고향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 고향에 대한 동경은 사실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짜 서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사연을 올리지를 아마 않으셨을 거야. 왜냐면 그냥 대전에 살면서 수도권에 투자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전 살면서 수도권에 투자하면 돼. 근데 굳이 올라올 이유는 없어, 사실. 그렇게 먼 것도 아니니까. 충청도에서 서울이 뭐 먼 것도 아니죠. 거기다가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한번 용인에서 살아볼까 해서 출장을 왔다가 자율주행이 되니까 용인에서 거주하면서 대전으로 출퇴근을 해볼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 신부한테 물어봤다 이거지. 그랬더니 예비 신부가 뭐라고 했냐면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말자. 너무 무리하지 말자라는 멘트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또 뇌피셜이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이 여자분은 충청도 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보통은 여자친구가 서울 사람이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용인에다가 집을 사서 신혼집을 할까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자친구가. 당연히 그러자고 하지. 자, 여자친구가 서울 사람이면은 내가 지금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올라오겠대.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자친구 중에. 그래 올라와. 올라와 하지. 누가 거기 있어라고 해. 그러니까 반대로 이분은 충청도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지방 쪽에 계신 분과 사귀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올라가고 싶은데 뭔가 지금 상황은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아.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죠. 제가 뭐 지역을 뭐 비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나 이제 대전 사람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나 이제 여기에 이제 내가 이제 정착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무슨 뭐 서울 부심부리냐 막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고향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서울을 떠나서 뭔가 내가 그냥 직장 말고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친구도 없어. 이 동네. 그냥 직장밖에 없는 거죠. 그냥 돈만 보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고향을 포기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마이너스 30%라고 하더라도 서울 쪽에 공기업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나는 지금 돈만 보고 여기서 살지만 돈이 없어도 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 인터넷 그 댓글러들은 뭐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저희가 지방 살아보니까 지방이 좋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은 뭐 당연한 거죠. 저도 이런 게 없지 않았어요. 지방에서 막 현장에 있을 때, 산골짜기에 막 있을 때, 고향 가고 싶다.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이니까, 서울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지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자, 이분이 선택한 어떤 대안으로 보는 건 이거예요. 공기업을 간다. 그리고 연봉은 마이너스 30%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다. 이게 안 좋은 선택인 거죠. 이건 하면 안 되는 선택이다. 요건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거죠. 이 대기업이고 어쨌든 경력직이신 것 같고 연구직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쪽의 경력을 살려가지고 수도권으로 올 수 있는 요쪽으로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꼭 정년 보장은 안 돼도 돼요. 이 정년 보장을 꼭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이 정년까지 다닐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 정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디로 의식의 흐름이 갔죠? 이게 공기업으로 간 거예요. 그래. 공무원 하는 건 좀 그렇고 공기업 들어가서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수도권으로 가야지.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0%. 연봉이 3분의 1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가면 안 되고 정년에 집착하지 말고 대기업 경력으로 수도권 이직이 되는 곳을 찾으셔라. 그래서 오히려 연봉이 늘어날 곳을 찾아야 됩니다. 연봉이 늘어나는 곳으로 이직을 하는데 그게 마침 수도권. 그러면은 고민을 해볼 만하지만 연봉이 내려가는데 수도권?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이분이 지금 23년도에 결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비라는 거에 대한 게 조금 개념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생활비? 그냥 나 지금 원룸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고, 밥 배달 시켜 먹고 하니까 얼마 안 드는데? 플러스 데이트 비용 얼마인데? 거기다 결혼하면 조금 더 들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생활비라는 게 사실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 수도권, 특히 서울 쪽으로 붙으면 생활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봉을 조금 더 줄 수는 있는데 연봉이 요 정도 늘어나는데 생활비가 이만큼 늘어나서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어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훨씬 작아진다. 그러면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요.
우리가 이동하려면 전제 조건은 연봉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보다 연봉을 늘릴 수가 있고 추가로 맞벌이가 가능한지도 좀 따져봐야 돼요. 그 여자친구분이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와서 어떤 직장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 연봉도 유지를 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시고 이게 되면 한번 고민을 해볼 만도 합니다. 이동에 대한 고민.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죠. 자,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연봉을 늘려서 갈 방법이 없습니다. 전 마땅치가 않거든요. 가면 뭐 맞벌이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언젠가를 위해. 근데 그거는 은퇴하고 언젠가 돌아오는 거지 지금 오는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거야. 뭐냐, 5060 세대 있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뭘 꿈꾸시죠?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이 귀농, 최소한 주말 농장, 그리고 전원주택, 그래가지고 나 깻잎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이런 거를 원하셔.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합니다, 진짜로.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 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렇게 전원주택을 좋아할까? 이분들이 도시에서 살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도시 생활만 30년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게 다 그리운 거야. 옛날 어릴 때의 그 추억과 그 어릴 때의 그 고향이 다 그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지. 도시에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은퇴하게 되고 시간이 많아지면 돌아간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세대는 어떨까? 우리는 도시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도시 생활 했잖아요. 도시 생활, 그리고 아파트 생활, 이걸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은퇴할 때는 전원주택은 가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가지 않지 않을까. 원래 이 도시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살았다? 그러면 내가 지방에 있어도 다시 서울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제가 강원도 현리에 있었어요. 강원도 인제군 현리. 여기가 제 첫 현장이었는데 여기가 정말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입니다. 정말 산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쯤에 있어요. 여기에 그 숙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린천 해서 막 개천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추억이 있어요. 뭐냐? 여기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서울에 오잖아요. 주말에 잠깐 쉴 때 서울 오면 그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팔당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남 쪽으로 해서 이제 미사리 앞쪽으로 쫙 오게 되면서 다리를 건너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그 매연 냄새가 있어. 옛날에는 그 롯데월드 타워가 없어가지고 월드 타워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한강쯤 와가지고 야, 내가 이제 서울 들어가나 싶을 때 그 느낌이 뭐였냐면 이 매연 냄새가 있었어. 그 차가 이제 막 막히기 시작하면서 그 올림픽대로를 탈 때 그 느낌. 이거지. 그래, 이거야. 그 올림픽대로 타고 이렇게 쫙 잠실 쪽으로 가면서 그 느껴지는 그 한강과 그 뿌연 그 공기. 맞아. 난 서울 사람이었지. 막 이런 느낌. 내가 그 강원도 현리에서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있었어도 잠깐 오는데 다시 고향에 왔구나 내가. 제가 지금 서울 부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서울 부심하고는. 그냥 고향에 왔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돈도 모으고 막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투자를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지금 2주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게 막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제도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2주택을 막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 고향 쪽에 하나를 사놓고 나는 다른 데다가 이제 또 투자를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지금 30대 정도밖에 안 됐을 거기 때문에 30대 초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그냥 재개발 같은 거 있죠.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거 하나 그냥 사놓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그 대전이라고 가정합니다. 대전에 하나 분양받아 놓은 게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 입주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입주하고 나중에 한 20년 걸릴 거 있죠. 한 20년 안에는 재개발 안 돼 이런데 그런 거를 하나 오히려 사놓고
그냥 투자다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있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이라고 가정합니다. 서울에 뭔가 집이 있다. 그러니까 내 고향에 집이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이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팔면 그만이지. 근데 있다. 나 언제든지 갈 집이 하나 있다. 요러면은 마음이 되게 편하고 나는 거기와 아직 끈을 놓지 않은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외로 이제 댓글들 많이 달린 거 보면은 이게 있어요. 뭐 아이를 수도권에서 키워야 되는 건가? 뭐 서울에서 키워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막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굳이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으로 와야지만 애가 잘 크고, 뭐 지방은 뭐 안 크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만약에 대전이다. 그러면 대전도 학군 좋은 데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뭐냐? 대전과 수도권 이렇게 비교하면 뭐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수도권 서울에도 막 진짜 공부를 막 엄청 시키는 동네 있어요. 뭐 분당, 뭐 대치동, 뭐 목동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진짜 엄청 시키는 데들. 그런 데들하고의 어떤 인프라 차이는 분명히 나긴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 걱정하지 마. 어차피 공부할 애들은 알아서 공부해. 알아서 공부하는데 뭐 그런 걸 시켜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 대치동, 뭐 목동 이런 데들은 어차피 할 애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시켜. 그러니까 안 하는 애들을 시키는 게 아니고 원래 잘하는 애들한테 엄청 시켜요. 그래서 이 서포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지역과 비교해서는 뭐 어떤 지역이든지 이게 그 비슷하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쪽으로 내가 만약에 애를 진짜 막 열심히 막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뭐 학벌을 막 높게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뭐 서울에 와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죠. 뭐 애가 뭐 공짜로 큽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인프라가 좋아요라고 서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서울이 인프라가 좋긴 좋죠. 뭐가 됐든지 간에 뭐 학원도 있고 뭐 문화생활을 하든 뭐 병원을 하든 뭐가 됐든 다 인프라가 좋은 건 맞는데 이 인프라가 좋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 인프라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엄청 비싼 동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좋아서 서울에 온다라는 거는 엄청 비싼 동네에 가서 생활비를 많이 쓰고 살아야지만 그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사는가가 사실은 이게 소득과 더 연계가 됩니다. 이 소득이 높아야지 그 동네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소득이 만약에 그 동네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산다고 해서 인프라를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서 인프라? 한강 정도지. 예, 한강은 공짜니까. 근데 뭐 한강만 보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 서울에서 인프라를 누리려면 다 돈이다. 그리고 돈이 안 들어도 집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것도 다 돈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지방에 살면서 연봉을 높이고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로 다시 또 연봉을 높여가지고 소득을 높이면 돼요. 소득을 많이 높이면 뭐 서울 와서 살아도 되는 거고 소득이 뭐 생각보다 안 높아지면 계속 살던 데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으니까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투자를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부업이나 뭐 창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내 소득을 좀 높이려고 해보자. 그러다 보면은 답이 또 보일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자산을 수도권에 옮기고 월세를 살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지금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있고 결혼도 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주거 안정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월세를 살 수 있냐 이거죠. 평생 월세? 안 되지. 돈 때문에 월세를 사는 거는 잠깐인 거죠. 평생 이걸 살 수는 없다. 평생 전세를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집은 하나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마다 인기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서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역할이라는 거는 뭐 대전에서도 인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인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은 이 서울의 역할처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선망의 지역이 된다. 그래서 그런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또 살면서 또 아이도 키우고 안정적으로 살죠.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우선 하나를 해놓고 뭐 나머지는 뭐 미래 계획에 따라서 뭐 수도권이나 서울에 투자하시는 거는 뭐 무방하다. 그렇지만 아예 그냥 무주택자로 그 지역의 무주택으로 월세를 삽니다라는 거는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평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가족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기업 준비하지 마라. 공기업이 좋은 게 아니다. 공기업 다니는 분들한테 공기업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분의 상황상 공기업으로 가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고 저 그래도 공기업 해보고 싶어요 하면은 그 공기업에 다니는 선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 인터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공기업도 지금 지방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공기업이 막 계속 그 지역으로 막 나가요. 그리고 막 지사들도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서울 안에만 있을 수 있는 공기업이 이게 쉬운 선택도 아니고 연봉이 또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연봉을 더 늘릴 수 있는 이직 기회를 찾아보자. 이게 저의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